1차 가장 어렵죠? 민법하고 개론. 아직까지 공시는 괜찮죠? 등기법하고 지적하고 뭐 어려워? 최고 어려워. 에? 그래도 민법 개론이 가장 어려워요. 1차만 잘 되면 2차야 뭐 마음 먹으면 금방 하지 뭐. 마음이 안 먹히나? 금방 해요. 1차에 자신감이 있으면 2차 금방 해요. 1차가 안 되니까 자꾸만 2차를 못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공부가요. 2차만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합격률이 높은 건 사실이잖아요. 왜 붙을까요? 1차에 대한 일단 부담은 없잖아. 에?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1차가 안 되니까 2차를 못 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 계속 그러잖아요. 수업만 들어서는 자격증 딸 수 없다고. 수업만 들어서는 안 돼요. 2차 수업만 들어서 60점 절대 못 넣습니다. 공법 수업만 들어서 60점 넘을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요. 공시, 등기지적, 수업만 들어서 절대 안 돼요. 빨리 오세요. 수업만 들어서는 안 돼요. 수업만 들어서는 안 돼. 나름대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외울 거 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수업만 들어서 합격하는 시험이 중개사는 아니잖아. 그렇잖아. 답만 외워서 붙는 시험은 정보처리 기능사 이런 것들, 소위 말하는 기능사 쉬운 것들 이런 것들은 답만 외워. 운전면허증 필기, 요즘에 운전면허 필기 보나요? 보죠? 그런 건 답만 외워도 되잖아. 그런 것들은 시험 보기 전날에 쭉 외워가지고 가면 기억력 딱 대사로 나면 찍고 나오면 맞힐 수 있는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학교는 공부 안 하고 봤더니 45점이더라. 좀만 하면 붙겠네? 해도 45점이에요. 해도 45점이야. 그래서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어 45점이라고 하는데 해도 45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럴걸요 아마? 경험삼 봤는데 45점 맞았으니까 나 좀만 하면 6점 넘겠지. 해도 45점이야. 맨 처음에는 해도. 3월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봐요. 보통 학원에서. 근데 3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과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있겠냐고요. 맞죠? 네. 절대 그렇지 못해. 시험 보면 좌절이에요, 좌절. 민법 다 풀지도 못해. 한 20문제 풀고 내. 학개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점수가 나오겠냐고. 20문제 풀어 다 맞아도 50점인데 반만 맞으면 25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안지를 못 낸다고. 답안지를 안 내요. 내면 창피하니까. 어? 3월 달에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한번 실패하시면 재수생들도 있잖아요. 3월에 모의고사를 보면 이들이 과연 70점, 80점 맞겠냐 이거지. 그렇지도 않아. 또 40점에서 50점 왔다 갔다 해요. 대부분 그래.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때 이름 쓰지 마라. 창피하니까. 그 대신에 자기가만 알 수 있는 닉네임을 쓰든지 전화번호 뒷자리만 써놓든지, 그럼 제가 한 바퀴 뺑 돕니다. 누가 전화번호를 썼는지, 누가 닉네임을 썼는지 한 바퀴 뺑 돌면 초점에 보면 알잖아. 대충 이렇게 기억을 해놨으니까. 물론 몇백 명일 때는 못 외우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한 바퀴 똥 돌면 누가 닉네임을 쓴 줄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만큼 했는지 딱 채점해 보면 나와. 채점해 보면 나와요. 채점해 보면.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인정한다고 동그라미 딱 쳐놔. 그럼 공부 안 된 거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충 한두 문제 보면 알아요. 지난번에 저보고 저 합격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했던 분은 안 나오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안 나오셨어. 자, 2장. 제2장 출제빈도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5단원인데 가장 출제빈도가 떨어지는 단원이에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근데 이제 안 나온다고 해서 전혀 안 나온 건 아닌데, 2장은 등기의 무한, 등기의 기관 및 무엇이다? 등기의 기관 및 설비를 이제 우리가 보통 2장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등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등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설비라고 하는 것은 등기소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는데, 이 등기소는 몇 개로 구분될 수 있냐면 2개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적 설비,
첫 번째 인적 설비. 이 설비는 인적 설비와 무엇으로 나눠진다?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로,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이제 인적 설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등기 무엇이다? 등기관이 되는 것이고, 물적 설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등기부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등기관은 지난주 알려드렸죠.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등기관이다. 4급, 5급, 6급, 7급 중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 등기관이 되는 것이고. 맞아요. 기억나시? 대충 기억나시죠? 등기관이요. 시험에 안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등기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시험에 안 나온 지가 10년이 넘었고 나올 내용조차가 별로 없어. 등기관이란. 등기관은 누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자기 때문에 등기관은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적 규정을 둬요. 너 빠져라 이거지. 네가 등기 신청일 때 너 빠져라 이거지. 배우자가 등기 신청하면 넌 빠져라. 그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야, 실질적으로.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 해마다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 이거지. 요거예요, 요거. 등기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등기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기능에 따라, 사실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기능에 따른 것도 뭔지도 모르고, 변경, 경정, 말소, 몇시, 회복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등기부를 한번 그려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오늘 다시 한번 그릴 겁니다. 얘하고 얘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등기는 아무 데서나 가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한다? 관할 등기소 가서 해야 돼.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소는 요거 하나만 중요해. 이것만.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요거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2장으로 와서는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쪽에 와서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신다? 요쪽에다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소를 보게 되면 등기소 쪽에서는 뭐를 봐야 되냐면 그 등기소가 뭐냐 이거지. 등기소가 뭐냐. 그리고 등기소의 의의를 알아두셔야 되고, 이러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디 가서 해야 된다? 그 부동산 소재지를,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된다. 그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더라. 원칙이 있으면 그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가서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관할을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관할을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 지정받을 수가 있고, 관할을 또 무엇 할 수 있냐면 위임을 할 수 있어요. 위임. 그래서 원칙은 어디 가서 하는데? 관할 등기소에 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할을 지정받을 수도 있고 위임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고 다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관할이 또 등기에서는 관할이 무엇이 될 수 있냐면 관할이 변경이 될 수 있더라. 관할 변경. 이 관할 변경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관할의 무엇이라는 데를 전속이라고요. 관할이 바뀌는 거야. 이쪽에서 했던 관할을 저쪽으로 가는 거야. 아시겠죠? 이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지문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등기 사무는 전쟁이라든지 천재지변을 제외하고서는 정지를 시키질 않아요. 에?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기 사무가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정지시킬 수 있잖아. 등기 사무 정지에 대한 거. 그래서 정지는 누가 시키냐면은 정지는 대법원장이 시켜요. 에? 등기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법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지를 시킨다고. 그때 만약에 등기를 신청하면 안 받아준다 이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등기소란 뭘까? 등기소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등기소가 있잖아. 이 근처에도. 맞죠? 보통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그 기관을 등기소라고 하는데 보통 구마다 하나씩 있어. 서울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 하나, 뭐 중량구에 하나, 동대문구에 뭐 하나 이런 식으로 강서구에 하나, 양천구에 하나. 그러니까 보통 등기소는 시, 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요. 하나의 등기소에서 두 개를 관할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구를 등기소가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거야. 하나의 등기소에서 두 개를 관할할 수도 있고 한 개의 관할 구역에 등기소가 두 개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지역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시, 군, 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등기는 어디 가서 해라? 관할 등기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집을 샀는데 양천 등기소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 여기가 노원구죠. 노원구에서 집을 샀는데 중량구 가서 할 수는 없잖아. 이해 가시겠죠? 그럼 관할을 무엇하는 거야? 위반하는 거야. 등기는 어디 가서 해라?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관할을 위반을 하게 되면 관할을 위반을 해서 등기를 무엇을 했다? 신청을 했어요. 접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요. 접수는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린 것 같은데 접수는 접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부할 수 없다. 지난주에 해드렸죠? 그래. 그 대신에 접수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해요? 심사를 하는 거야. 심사를 해가지고 관할을 위반했으니까 요게 29조 등기법 제 29조 몇 호다? 1호예요. 관할을 무엇했으니까 위반했으니까 1호에 의해서 밀어낸단 말이지. 각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접수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접수를 받고 각하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에? 1호에 해당돼서 등기관이 무엇을 한다? 등기관이 각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기관이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고 한다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등기관이 위반을 했는데 등기를 무엇을 해버렸어요? 실행을 해버렸어. 에? 등기관이 관할을 위반했는데 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실행된 등기 자체는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관할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등기는 당연 무엇이다? 무효인 등기가 돼요. 당연 무효인 등기로서 등기관이 무엇을 한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해버려요. 절차를 거쳐가지고 직권 말소하고 또 이의 신청도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이의 신청. 그래서 등기소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 관할 위반입니다. 관할 위반. 관할을 위반했을 때는 몇 호? 1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이겁니다. 관할 위반의 등기. 29조 1호가 관할 위반이에요. 관할 위반. 그래서 지금까지 등기소에서 가장 많은 지문이 나온 것이 관할 위반입니다. 관할 등기소에서 하지 않고 다른 등기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원칙은 어디서 하는데?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하는데 관할을 무엇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을 수도 있고 위임도 가능해요. 그럼 이제 나오는 내용이 관할을 무엇 받자? 지정을 받자. 이거 지정. 관할 지정. 여기가 강서구. 강서구에 가면 강서구청이 있어요, 당연히. 구청 옆에 보통 등기소가 구청 옆에 보통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강서구 옆에 무슨 구가 있어요? 양천구가 있지, 양천구. 여기만큼 비싼 동네가 양천구였죠. 여기 어디죠? 중계동? 중계동만큼 비싼 데가 양천구 목동이잖아, 목동. 옛날에 아시겠지만 80년도만 하더라도 목동이 논바닥이었어요. 화옥동에서 영등포를 나가기 위한 중간에 논을 거쳐서 나가는 데가 목동이었다고. 겨울이면 이맘때 되면 물 받아놓고 스케이트장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넘어가야 영등포 시장을 가는 거였거든. 그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옛날 논 아니었을까? 이 동네도? 상계동? 몰라요? 여러분들 여기 안 사세요? 여기도 택지 해가지고 한 거잖아, 옛날에. 80년도 그때. 목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동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데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드랍 못 나와. 일방통행이에요. 빙글빙글 돌아.
요즘에 내비가 있으니까 나오지만 옛날 내비 없을 때는 들어가면 못 나와요. 못 찾아가는 거지 그 집을. 계속 도는 거야 그냥. 일방통행이니까. 일방통행이니까. 내비가 장점이 뭔지 아시죠? 길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내비 있으나 마나야. 근처 가서 돌아. 근처 가서 돌고 우회전 받으라는데 지나가 버려. 그렇지 않나요? 길눈이 어두우신 분들은 근처 가서 돌고 내비가 우회전하라는데 그냥 가버려. 못 믿어가지고 또. 예전에 저 20살 때 운전할 때는 도로교통 안내지도 옆에다 껴놓고 했었잖아. 옆에다가. 그래서 강서구에 보면 이제 무엇이냐면 화곡동이 있어요. 이제 화곡동을 많이 쓰는 이유는 제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화곡동에서. 양천구에 신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는 원래 얘가 다 강서구였어요. 그러다 분구가 된 거지. 강서 양천으로. 저기 서초구하고 강남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쪽도 이렇게 분구된 구로구하고 금천구가 나눠졌잖아. 원래 구로구였다가. 그렇지.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우리 지번부여 지역이고 지번부여 지역이죠. 지번부여 지역, 지번부여 지역. 여기에 한 필지 성립이 돼야 한대. 이렇게. 한 필지 성립이 안 돼요. 왜? 지번부여 지역이 다르니까. 근데 여기에 뭐를 질 수 있다? 건물을 이렇게 질 수가 있어요. A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이 화곡동하고 신월동에 거쳐서 뭐를 졌어? 건물을 신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야? 강서 등기소에 가서 할 것이냐, 양천 등기소에 가서 할 것이냐가 그 사람은 공부 좀 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고민스러울 거야. 이쪽 가서 할까? 이쪽 가서 할까? 누가? A라는 사람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상급 법원장에게. 얘가 A라는 사람이 관할을 무엇 해달라고? 지정해달라고 무엇을 한다? 신청을 해요. 내가 강서 등기소에 가서 할까요? 양천 등기소에 가서 할까라고 신청을 하는데 누구한테 신청을 하냐면 상급 법원장에다가. 이 상급 법원장에게 신청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동일 관내면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장 지정을 하고 지방법원을 무엇하면 달리하면 거기에 상급이 고등이란 말이에요. 고등법원장이 지정을 하고 고등법원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 그 상급법원이 대법원이니까 대법원장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기도 저기 안양에 가면 구로구 시흥동이 있고요. 구로구 지금은 이게 시흥동이 금천구인지 모르겠네. 금천구 시흥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옆에 안양시 뭐가 있어요? 안양시 석수동이 있단 말이에요. 석수동, 석수역. 여기에 뭐를 줬어요? 이렇게 건물을 줬단 말이야. 얘는 서울지방법원이고 서울중앙법원이고 얘는 수원지방법원이란 말이야. 지방법원을 달리하죠. 그럴 때는 그 상급법원장이 누가 된다? 고등법원장이 된단 말이야. 서울 고등법원장이 지정을 해주는 거야. 옛날에는 시흥동 옆에 오류동이 있으면 얘는 어때요? 지방법원, 동일 지방법원 관내란 말이야. 그럴 때는 그냥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하고 얘는 수원지방법원이고 얘는 서울이란 말이야. 그 달리하죠? 그럴 땐 누가? 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 영동 있죠? 영동은 어디에? 충북이죠? 김천은? 경북이죠? 그러면 영동은 충북인데 이게 대전 쪽이야. 대전 고등법원인가 그러고 이 김천은 대구인가 뭐 부산 이쪽일 거예요. 그러면 고등법원은 어때? 달리하죠? 그럴 때 누가? 대법원장이 관할을 지정을 한다고. 예전에는 이렇게 지역명까지 막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지역명까지 다 외우려면 대법원 조직표를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지방법원이 동일 관내일 땐 누가? 지방법원장이. 지방법원을 달리할 땐 누가? 고등법원장이. 고등법원을 달리하면 대법원장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관할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럼 틀린 거지. 관할을 지정하는 사람은 고등법원이다? 그것도 틀린 거야. 상급법원장이 지정을 하더라. 그럼 이제 A라는 사람이 얘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잖아. 맞아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A가 관할의 지정을 무엇한다? 신청을 해요. 그러면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무엇을 한다? 관할을 지정을 해요. 그럼 너 저기
강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라고 지정을 해줘. 통지해주겠죠? 그러면 절차가 이 A는 상급법원장이 지정을 했으니까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한다? 강서 등기소에서 하는데 상급법원장이 강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받은 등기소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등기를 했어. 여기서 등기를 했죠? 그러면 얘가 여기 등기소에서 이쪽에다 어떻게 해줘? 통지를 해줘요. 왜? 이쪽 가서 또 해버리면 등기가 두 개가 만들어지잖아.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구? 상급법원장. 이게 일단 기본적이 돼야 될 것이고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지정해주고 지정받은 등기소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권을 갖고 관할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이쪽 가서 등기하면 여기서 또 이쪽으로 통지해 주더라. 이게 관할의 지정인데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이게 나온 거야. 안양시 석수동과 안양시 석수동과 구로구 시흥동에 건물을 신청했다. 누가 지정하느냐? 서울고등법원장. 이게 답이야. 경북 김천과 충북 영동하고 건물을 신축했다. 누가 지정하는가?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없으면 답이 뭘까요? 상급법원장이 답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에 나왔다가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시험에 나오면 잘 못 풀어요. 출제 빈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의 깊게 안 본단 말이지. 그러면 이 지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 틀리죠? 관할의 지정은 상급법원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 틀린 거지. 지정 신청하는 거잖아. 신청하면 지정해 주는 것이지 그 상급법원장이 뭐 알아야 자기가 건물이 신축한지 어떻게 할 거야? 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 그 의의에 보면 뭐라? 신청에 의하여 상급법원장이 지정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남의 기타적인 내용은 다 빼놨고 중요한 것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는 관할을 무엇하는 경우가 있다? 위임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서 관할의 위임도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돼요.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2장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역대적으로 2장 문제에서 등기의 기간 및 설비에서 가장 쉬운 것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모든 자는 등기관이다. 이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예요. 등기관은 아무나 등기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등기소에 있다고 해서 다 등기관은 아니다 이거. 그 문제가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쉬운 거고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구? 대법원장이더라 이겁니다. 관할을 위임하는 사람은 누구? 대법원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할 위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요 지역은 여기에서 관할을 해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관할을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를 딱 봤을 때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하천도 이렇게 있고 큰 산도 하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서 이리 가야 되잖아. 근데 어디 가면 편해? 이쪽 가서 가면 편하잖아. 그죠? 뭐 교통사정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대법원장은 이쪽에서 관할하는 것을 이쪽으로 위임시키는 거예요. 이게 관할의 무엇이다? 위임이다. 이거. 그러니까 관할의 위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이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서 교통사정, 등기사무의 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는 관할을 무엇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그럼 여기 A라는 데에서 관할을 했던 것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B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했던 것이 이리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도 일종의 관할의 무엇이다? 전속이야. 이러한 것들은 일종의 관할의 무엇이다? 전속이더라 이겁니다. 관할의 전속, 관할의 무엇? 관할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관할 전속은 관할의 변경은 말 그대로 관할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관할을 한 것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기소가 바뀐다라는 소리는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쪽에다 넘겨주는 거죠. 여기 관할의 권한, 관할의 무엇이다? 관할의 전속이더라 이겁니다. 그 사유에 보면 위임도 뭐가 돼요? 전속 사유가 되겠죠. 위임을 다시 해제하면 원위치로 돌아가잖아. 등기소가 두 개 있죠. 통합돼 버리면 이리 가버리잖아. 또 하나에서 두 개를 했는데 하나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가겠죠. 또 얘네들은. 그러니까 등기소가 통폐합이 됐다라든지 신설이 됐다라든지 관할을 위임을 했다라든지 위임을 해제했다라든지 이런 것들 일종의 무엇이다? 관할의 무엇이다? 전속이다 이겁니다. 관할의 전속의 가장 핵심은 이쪽에서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등기사무의 권한을 다 어디로? 이쪽에다가 넘겨주는 거죠. 권한을. 옛날에는 이쪽에 있는 등기부라든지 부속서류를 다 어디로 넘겨줘야 이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고 지금은 전부 다 전산처리니까 이쪽에서 권한을 이쪽에다 권한을 넘겨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등기사무 무엇이다? 정지예요. 등기사무 정지. 정지권자 누구? 대법원장. 그 대법원장은 등기사무 정지를 딱 내리는데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교재도 뭐라고 써 있어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를 무엇한다? 정지시키더라 이겁니다. 누가? 대법원장이. 그러면 요 기간 내 기간을 정지시켰는데 이때 등기를 무엇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몇 호? 2호에 의해서 29조 2호에 의해서 밀어냅니다. 그 2호가 바로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되는 거야.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물건에 OX가 있었고 권리에도 O하고 세무하고 X가 있었죠. 여기 X에 해당되는 게 몇 호? 2호예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건이 등기사무 정지기간 동안에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각하가 되는데 요게 각하가 되는데 만약에 무엇이 되면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고 각하해야 되겠죠. 실행이 되면 똑같아. 그러니까 1호하고 2호를 위반했을 때 각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실행이 됐을 때는 무엇이다? 당연 무효인 등기다 이겁니다. 따라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16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사무 정지는 두 개가 중요해. 정지권자 누구? 대법원장. 이때 신청하면 몇 호? 2호에 의해서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돼서 각하가 되더라. 그래서 실행이 되면 무효인 등기다 이겁니다. 이 부분만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중에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등기소야. 거의 이게 90% 다 모든 내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지 않고 나오면 대부분 어떤 지문이 나온다? 얘가 나와요. 관할 등기소 위주로. 관할 등기소 위주로. 그 다음 제2절을 보십니다. 등기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몇 번 쭉 보다 보면 외워져요. 외워진다고.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려면 암기력도 좋으셔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암기력 좋으셔야 돼. 공법 같은 거 많이 또 외워야 되잖아. 이해만을 가지고 항상 그렇잖아. 이해만을 가지고 안 된다고. 몸으로 익히는 건 아니잖아. 머리로 익혀야 되잖아. 머리로. 운동은 몸으로 익히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는 몸으로 익힐 수가 없잖아. 써봐야 돼, 막 이렇게.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제가 쓴 것처럼. 왜 못 써?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실 때 이런 거야. 아, 등기소는 뭐냐? 에? 아,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구나. 아, 근데 예외가 지정이 있고 위임이 있구나. 등기소가 바뀔 수도 있네. 정지, 이렇게만 타이틀만 써놓고 거기서 이렇게 이런 게 어떤 내용이지만 써보면 금방 써져요. 근데 이렇게 써보려고 하면 안 써지는 거지. 근데 그 목차부터 써놓고 우리 모든 책들의 앞에는 뭐가 써있어? 목차 써있죠. 목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민법을 처음부터 공부를 했어.
목차 한번 써보세요.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 이거지. 목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책만 읽어서 목차를 못 쓰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단원이 나오면 그 단원에 대한 목차를 써보고 거기서 또 날개도 한번 뻗어보고 또 뻗고 하다 보면 그게 다 내용이 들어오는데 그냥 책만 읽어보면 목차 생각이 안 날걸? 그렇잖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오답 노트도 만들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책만 읽고 막 밑줄만 긋고 여기 있는 거 지금 밑줄 긋을 필요 없어요. 왜?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책에 다 있죠? 다 있는 내용이야. 어떤 분이 물어보시되 이거는 왜 이 색깔로 쓰고 이거는 왜 이 색깔로 썼는지 조금 의미는 있지만 이거 색깔을 바꿔야 되는데 이 색깔 이런 것들이 의미는 있는데 어찌됐든 칠판에 쓴 내용들은 대부분 다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다. 자, 등기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럼 이 등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등기관이라고 하냐면은 등기 무엇? 등기 사물을 무엇하는 자? 처리하는 자예요. 등기 사물을 처리하는 자인데 이 등기 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자기의 무엇을 걸고 자기의 이름을 걸어요. 왜냐하면 등기가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기록할 때, 접수할 때. 그죠? 그럼 등기관이 마쳤다라고 하는 것,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개념이냐 이거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등기 사물을 처리했느냐를 표현하는 게 맞춘 거야. 그럼 이제 등기관 미리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가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등기 사물을 누가 처리한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무엇하에 책임하에 무엇을 등기 사물을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 사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지 않아요. 왜? 내가 잘못 처리하면 그에 따른 뭐를 지면 되니까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책임을. 그래서 등기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보시면 부동산 등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책임에 대해서는 등기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국가배상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관이 고의로 사무 처리를 잘못했다라든지 과실인데 이 과실도 중과실이 있을 것이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중과실도 있고 경과실도 있을 수 있는데 고의든 중과실이든 경과실이든 국가는 그에 따른 뭐를 진다? 책임을 이렇게 진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국가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등기관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만 얘는 안 돼. 그리고 민법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안 돼요. 고의하고 어떤 경우? 중과실인 경우 이런 경우. 근데 시험에 이거 어디 나와 있을 텐데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있던 것 같은데 없네. 없네요. 이 부분이 없네. 자, 요거 그렇게 시험에 출제 빈도 높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관은 등기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래서 그래서 처리하기 때문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무 처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뭐를 진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나 등기관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등기관은 4급, 5급, 6급, 몇 급? 7급. 4급이 바로 뭐냐면 등기 법원 서기관이에요. 교재 4급은 법원 서기관, 5급은 사무관, 등기 사무관, 6급은 등기 주사, 7급은 등기 주사보 해가지고 7급도 우리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고시 5급
구급 공무원은 뭐 행정직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뭐 조금만 하면 돼요. 기술직 공무원. 행정직 같은 경우는 워낙 대상자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노량진에 가면 막 재수생, 삼수생, 막 사수생, 오수생 수두룩하잖아요. 컵밥. 노량진에 가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차려입고 공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삼다스 슬리퍼에다가 그 추리링에다가 삼다스 뭔지 아시죠? 그거에다 컵밥 먹는 사람들 있고 막. 근데 노량진에 PC방이 몇 군데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지.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왜? 몇 군데 없어 PC방이. 그러니까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PC방 가서 한번 봐요. 얘네들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 뭐 검색을 해서 뭐 자료를 다 오락합니다. 전부 다 오락이에요. 전부 다 오락. 근데 노량진에서 한 달 생활하면 100만 원 들어요. 고시원비 한 40만 원 내야죠. 밥 사 먹어야죠. 학원 가야죠. PC방 가야죠. 그리고 또 커피 마셔야지. 커피 뭐 2,000원 정도 하니까 2,000원짜리도 마셔야죠. 그럼 한 달에 한 100만 원 든다.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 떨어지면 내년에 또 그걸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수강료 내잖아. 1년 동안.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네. 시간 버려, 돈 버려, 몸 배려. 하고 싶은 거 못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결해서 끝내셔야 돼.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제 돼요. 그럼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 그럼 공무원이 되면 뭐 갖고 고민하는 줄 아세요? 공무원이 됐어.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할까요? 아, 죽어라고 했는데 월급은 150만 원이고 거기에 또 고민에 빠져요. 죽어라고 해서 구급 공무원이 됐는데 실수령액이 한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구급이. 서울은 조금 더 한 1, 20만 원 많고 거기에 고민이 한번 빠져요. 죽으라고 했는데 핸드폰 요금 내고 기름값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없어. 그 두 번째 거기에 고민에 빠지고 세 번째 고민은 발령직 때문에 고민 한번 빠져요. 국가직 같은 경우 국가직을 붙었는데 저쪽 오지에 발령 났어. 거기에 이제 또 한번 빠져.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일부러 붙으려고 강원도 오지에다 원서를 넣어요. 요즘에는 5시면 불 다 꺼져. 아, 그렇잖아. 영월 같은 데 가보세요. 5시 되면 불 다 꺼지지. 암흑이 암흑. 5시면 어두워지니까. 예전에 한 7년 전에 여학생이 합격을 해서 청양으로 발령이 났어요. 연락이 왔어. 외롭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겨울에 5시면 불 다 꺼진대요. 그 대신에 새벽에 불이 켜지지 5시에. 시골 동네가 그렇다 이거예요. 시골 동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서 고민 한번 빠지냐면은 남자분들은 어디에서 고민에 빠지냐면 결혼. 이거 갖고 내가 못 사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이 맞벌이들이 많아요. 왜? 이거 갖고 못 사니까. 그래서 같이 공무원들끼리 결혼하고 거기에 이제 고민에 많이 빠져. 5급 정도면은 뭐 고시잖아 5급은. 9급에서 5급 가려면은 뭐 아시겠지만 3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4급, 5급, 6급, 7급 중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지정을 받은 자가 무엇이 된다? 등기관이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냐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 무엇이 될 수 있다? 등기관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별도의 무엇을 받지 않아도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누구는 등기소장, 등기과장은 보직의 명을 받으면 무엇이 될 수 있다? 등기관이 되더라 이겁니다. 등기관. 자, 그 다음에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사무에 무엇을 기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업무 처리에 있어서 무엇을 둔다?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제한을 두더라 이겁니다. 그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척 규정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너가 본인이 등기 신청인이면 본인이 처리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이 무엇이면 등기 신청인이면 참여할 수 없다. 처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등기 신청인이거나
그 다음에 배우자가 등기 신청인이거나 사촌인의 친족이거나 이었던 자가 이들이 무엇이면 등기 신청인이 됐을 경우에는 업무 처리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등기 신청인일 때 그 당의 등기소에서 무엇을 마친 소유권의 등기를 마친 성년 몇 명? 성년 2명. 2명 이상이 참여를 해가지고 조서를 작성하면 그렇지 않아도 된다. 즉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업무 처리 제한을 뒀는데 이것을 등기관이 무엇을 했다? 위반을 하고 등기사무를 무엇을 해봤다? 처리했어요. 네? 업무 처리하지 말으라 했는데 이 조건을 만족을 못 시켰으니까 처리하지 말아야 되는데 등기관이 그걸 위반하고 처리를 해도 얘는 무효는 아니다 이거야. 왜? 내가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네? 무효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업무 처리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일종의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업무 처리에 제한을 두는 것은 절차적 규정이라고 해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단순한 그냥 절차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해도 무엇은 아니다? 무효는 아니다. 이거. 내가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보증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등기정보 중앙관리소가 있죠. 1번에 보시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의 처리에 지원, 등기부의 보관 및 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어디에? 법원 행정처에 등기정보 중앙관리소를 둔다.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보통 등기부는 어디에다 보관하냐면 중앙관리소에다가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정도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등기관은 내용 자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등기소가 주로 많이 나오고 등기관은 거의 10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쪽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쪽에서는 관할 등기소 중요하고 지금부터 나오는 무엇? 등기부가 등기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등기부 봅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